그죠? 이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열 극한하면서 등비 수열 극한은 특별하게 수렴 조건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예. 그거 아냐라고 질문하는 아주 괜찮은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1년 전에 9호 29번 문제였어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문제가 좋거든. 그래서 내가 소개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무한대분은 무한대분대 이렇게 나왔잖아. 이 포인트가 뭐였냐면 A가 크냐 3이 크냐 이게 아니고 절대값 A가 크냐 절대값 3이 크냐를 가지고 비교한다 그랬어요. 생각나지? 네. 근데 이 문제는 A, B가 다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음수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이 A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 대소를 지금부터 판단해 봐야 돼. 첫 번째 케이스야. A가 3이 더 큰 장면입니다. 자, 3이 더 크게 돼버리면 앞에 개수 B가 극한값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좌변은 3분의 1이 되고 여기에 A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결과가 모순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다. 그러면은 3보다 A가 크게 되잖아. A가 더 크게 돼버리면 요 안에 개수 B는 그냥 좌변은 A가 되니까 맞는 말이 되지. A가 A라는 얘기가 맞는 말인 거야. 아, A는 3보다 크면은 얘는 당첨이다. 그치만 안 된다. 세 번째도 봐야 돼. A가 3이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봐야 됩니다. 자, A가 3이 돼버리면 이 좌변 자체가 1이 됩니다. 똑같은 장면이잖아요. 3, 3 대입하는. 그러면 좌변이 1이고 우변이 A라는 결과가 되니까 얘도 아니다. 그래서 요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A가 3보다 크다는 사실을 일단 확인했어요. 자, 그걸 가지고 일로 넘어갑니다. 얘도 같은데 이제 이거는 AB의 대소를 비교해야 돼. 첫 번째입니다.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역시 개수 B 맞죠? 그럼 좌변은 얼마가 돼요? 이 A분의 1이 됩니다. 우변은 A분의 9가 돼요. 바로 틀렸다. 말이 안 된다. 두 번째입니다. A랑 B가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AB 같다 그러면 좌변은 여전히 1이 됩니다. 그럼 이게 1입니다. 우변은 A분의 9가 돼요. 이렇게 썼더니 A가 9가 된다는 얘기고 B도 9가 된다 이 말이네. 이건 말이 됩니다. 그렇죠? 이상하지 않단 말이야.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부하고 있으니까 B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면 이 좌변은 B가 돼요. 우변은 A분의 9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A 곱하기 B는 9가 되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전제가 A가 3보다 크다라고 해가 출발하고 있다고. 두 개 곱해서 9가 됐다고? 그런데 이 A는 3보다 큰 값이란 말이야. 그럼 이 B라는 놈은 반드시 3보다 작아야지 곱하면 9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바로 생겼잖아요. 네. 이 조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A가 이미 3보다 큰데 B는 A보다 큰 수가 돼야 돼. 이게 전제란 말이야.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이거 답이 아니다. 따라서 얘만 답이 된다. 라고 해서 답이 18이다. 자, 안 어렵죠, 여러분? 간단하지? 예. 잠깐 오늘 우리가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할 텐데, 잠깐 내가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작년부터 경향이 조금 바뀌고 있어. 도형기하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도형기, 지금 내신에는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주안점으로 두고 할 부분이야. 한 문제 무조건 나와.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등급을 결정한다. 1등급 결정하는데, 그게 지금 10으로 나오고 있거든. 며칠 전에 했던 7호 29 문제를 내가 좀 이따 소개할게. 급수하면서. 이게 좀 약간 모양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도형기하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수능에 우리는 여러분 수능 문제를 원래 보지 않겠어요. 물론 이건 수능 안 치지. 문제를 보지 않겠어. 그세 많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봐. 자, 여튼 그게 왜
중요하냐고? 1994년도 1차 소송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거든. 이 빠지면 이상한 거잖아. 맞죠? 자, 오늘 급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기본서에 혹시 질문이 있던가? 있었어요? 특별하게 없었으면은 넘어가고 있었으면 질문해도 됩니다.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미치겠네. 야, 목요일에 1시간 동안 문제 보다가 헉헉거렸대. 이래서 질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다. 지울게. 자, 오늘 페이지 40페이지로 갑니다. 급수의 수렴과 말살이. 자,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옛날에는 제목이 무한급수라 그랬는데 지금은 급수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급수화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자, 급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한번 잠깐 얘기했지 선생님. 급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여기 대답했는데 부분합의 극한값이다. 그러니까 급수 표현은 뭐냐? 시그마 n 이퀄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an입니다. 요것을 두 글자로 급수라고 얘기해요. 잘 듣습니다, 선생님 얘기를. 인마가 항상 수렴하는 게 아닙니다. 수렴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칭해서 급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얘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A1, A2 쭉 돼서 AN까지 더하고 쭉 돼서 무한대항까지 다 더하는 새끼는 어떤 값으로 수렴할 것이냐를 보는 거거든. 근데 이 급수가 수렴한다고 할 때 말이야. 수렴할 때 우리는 그 급수의 값을 급수의 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급수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수렴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지? 네. 급수의 합이라는 표현은 수렴할 때만 쓰는 표현이라고. 알겠습니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를 때는 얘를 보고 그냥 급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수가 수렴한다라고 생각하자. 그러면은 이 말을 어떻게 볼 수 있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구할 때 sn 정도로 취급할 수가 있는데 왜 얘로 구하냐라고 얘기하면 이 sn이라는 새끼는 일반항 an을 가지는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잖아요. 이 합이 어떤 값으로 다가갈 것이냐 그걸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수에서는 특정 부분의 합이라고 해서 얘를 부분합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급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 어렵잖아. 자, 조금 더 갑니다. 현재 장면에서 요거는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좋은 표현이 아니야. 가장 좋은 표현은 얘입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시그마 k 콜 1항부터 n항까지 ak. 얘가 가장 완벽한 표현입니다. 자, 지금 정리 좀 할게. 잘 봐. 큰 틀을 내가 보여줍니다. 지금 미적의 급수는 푸는 방법이 3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이는 3개밖에 없다. 자, 첫 번째다. 잘 들어. 첫 번째다. 일단 요 SN 보이죠? 요 SN을 무조건 구해야 되거든. 그 과정은 수원 과정이에요. 근데 이 SN을 구할 때 요게 수열이 일반항이잖아. 요 일반항의 형태가 이제 빈도 1입니다. 그게 뭐냐? 분수 수열이야. 분수 수열 문제. 분수 수열을 일반항으로 가지는 급수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야 됩니다. 요게 원래 7모에 7월 모의 얼마 전에 했던 고3 7월 모의고사의 29번 문제였어. 좀 이따 쌤 소개해 줄게. 4시에 나오면 합니다. 자, 분수 수열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다 배웠잖아. 어떻게 푸는 거였어? SN 구하는 방법이. 그렇지. 부분 모습이 NN이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으면 돼. 부분, 분수, 변형을 이용해서 뭘 찾는 거야? 그렇지. SN을 구하고 N을 무한대로 보면 끝이야. 여러분 잠깐 목소리 기억 좀 해보자. 잠깐만 생각해봐. 혹시 여러분 이거 바로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시그마 K 콜 1항부터 N항까지 혹시 실수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 영원아. 에이 있잖아. 영원 있잖아. 얘가 얼마고? 1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 우리도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니까. A. 부분수 변형을 하는 게 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 계산하면 값이 이렇게 나오죠. 이 정도는 여러분 좀 기억해줘야 됩니다. 수업 과정이야. 잘 들어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지금 뭐예요? SN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수 수위는 필연적으로 DN인 새끼들은 다 극한값이 얼마인 거야? 0이라는 얘기. 이 구조를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이게 다 없어진다고. 애들 무한대로 보내봐. 앞 대가리 있는 이 새끼들만 살아남게 돼 있다. 그 간 자체가.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 때 이제 우리는 암산으로 풀 수 있게 된다. 뒤에 게 어차피 없어진다니까. 앞에 몇 개 남느냐. 그거 더하면 그게 답인 거야. 제일 알겠나? 자, 두 번째로 갑니다. 급수 두 번째는 요 일반항 AN 있잖아. 요 AN이 똑같다. 끌어당길게. 요게 등비수열입니다. 이게 1994년 때 1차 소등이 실시된 이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단 한 번.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등비수열일 때는 이 SN이라는 일반항 수열 합이 좀 특이하잖아. 이런 거 한번 대답하면 해봐. 이 SN의 식이 뭐더라, 제일? 등비수열이 합이. 얼마였어요? 석재형 가로 열고 A 가로 열고. 연습 말했어. 그렇지. 이렇게 쓰면 되지, 제일아. 등비수열 합이니까 이거 맞잖아, 제일아. 맞잖아. 자, 요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1-R분의 A에 1-R의 N점 잘 대답을 해도 제가. 그런데 요거는 반드시 R이 1이 아니어야 돼. 자,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해보자. 등비수열의 극한은 이반수열의 극한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그만은 특별하게 수렴 조건이 있었어. 대신에 한 문제 무조건 건드려야 된다 그랬어. 일반항의 AN이 첫 번째 항과 공비가 같은 장면, 다른 장면으로 나눠준다 그랬고, 수렴 조건을 얘기할 때 공비 R이 -1 초과 1 이하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등비 급수는 달라. 등비 급수인 경우에는 R이 절대로 1이 되면 안 돼. 1이 돼버리면 분모가 0이 되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해. 사실 공비가 1이다 보면 첫 번째 항이 A잖아?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무한대로 폭발. 발산인 거야. 이해가 가자. 그래서 이 등비 수열의 경우에는 특별한 역시 수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얘는 공비가 -1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수렴할 수 있다.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낸다고 생각해봐. 아까 똑같은 장면이야. 보통 쓸 때 여러분 얘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리밋 때는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세요. 이 R의 n조 극한가 얼마야? 공비가 이 조건이면. 그렇지, 이게 0입니다. 이해가 가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일반항 AN 등비 수열일 때는 이제 리미트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1 공비분의 첫 번째 항으로 등비 급수를 찾을 수 있다. 리미트가 필요 없단 말이야. 이해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큰 얘기를 선 개괄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여기는 공비잖아요, 여러분. 우리 수원 시간에 도형기하 문제들을 많이 봤는데 수열에서 닮은 도형이 막 나오더란 말이야. 그건 무슨 수열이었어? 등비 수열이었거든. 그러면 닮은 도형에서 뭐가 포인트냐? 닮은 비가 포인트인 거야. 그 닮은 비가 공비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 따라서 얘를 푸는 방법들은 특별하게 닮은 비만 구해주게 된다면은 그냥 급수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 오케이? 요게 크게 지금 우리 급수 시간에 다루는 얘기의 전부다. 자, 조금 더 가볼게. 우리는 여러분 똘똘한 학생들이니까 이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시그마 k 콜 1항부터 n항까지 f의 xk 곱하기 델타 x. 자, 지금 최소한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은 1명, 2명, 3명, 4명,
4명, 5명은 얘를 안다. 본 적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고? 저게 뭐고? 배워보자. 뭐고? 저기 한글 몇 개 없다지. 오늘 이게 뭐고? 오늘 배운 그래 급수야. 급수잖아.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일반항입니다 그냥. 아이가? 이 급수의 가장 좋은 표현이 얘는 됐잖아. 이게 제일 좋은 표현이야. 이렇게는 문제를 풀지 않아 급수. 전부 바꿔서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역시 급수란 말이야. 근데 급수로 가만히 보면 쟤가 이게 뭐고? 함수. 값. 뭐? 이거는 뭐고? 델타 X 맞아, 델타 X. X 값의 변화량. X 값의 변화량의 함수 값을 뒷대리분과 곱했어. 그 새끼들을 n 개 다 더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렸는데 이게 뭐예요? 알 건데 처음 들어봐? 이게 정적분의 정입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로 표현할 수 있잖아. 아니 지금 우리 처음 듣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소통할 때 여러분 이런 게 좀 듣잖아요. 구분 구적법. 전라 쪼개가지고 왜 n개 왜 넓이를 구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그 작업들이 맞잖아요. 이게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는 기말고사 범위고 수능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이걸 가져 했느냐? 급수를 풀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요 세 가지가 다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급수에 대한 해석은 이 다야. 생김에 아까우니까 이거 잠깐만 내가 소개할게. 잘 봐. 왜 이게 처음 들어오지? 속도할 때도 해석했는데. 하나에 이런 장면이야. 함수 fx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지금 보면 돼. 얘를 구간을 쪼개. 이렇게. 이게 지금 a고 이게 b라고 생각할게. 원점 O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자. 자, 이 밑에 있는 부분에 넓이를 구하고 싶다. 적분하면 되잖아. 맞지? 그런데 적분 이전에 구분 구조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선생님 뭔데요? 잘 봐라. 얘를 쪼개 나가는데 밖에서 쪼개도 되고 안에서 쪼개도 되는데 밖에서 쪼개는 게 일반적이니까 밖에서 쪼개 나갈게. 자, 이 직사각형을 졸라 많이 만들어줘. 그러면 n번째 직사각형이 이렇게 생겼거든. k번째 직사각형인가? 첫 번째, 두 번째다. 쭉 갑니다. 이게 n 등분하는 거야. 이게 n번째 직사각형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이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 틀렸지. 왜요, 선생님? 야, 이런 부분 생기잖아. 뾰족하게 생긴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무시할 거야? 무시하면 안 돼 이거. 옛날에 이거 무시하는 사람도 막 TV에 나왔거든. 어떤 사람이 무를 이만을 가지고 무를 간다 하면 이로 막 갈는 사람이 있어요. 이로 갈까 이렇게? 그럴 수가 없잖아. 그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봐. 잘 따라와봐. 요 직사각형 한 개의 간격 있잖아. 요거를 델타 X라고 얘기할 텐데, 그거는 뭐냐면, 이게 N개의 직사각형 나눴다 생각했지. 그 맨 마지막 번째다. 실제로 여러분, 요 변의 길이는 뭐냐면요. 요 변의 길이입니다. 요 변의 길이는 B-A를 N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N 등분했으니까, 요거를 다른 말로 델타 X라고 표기합니다. 이때 첫 번째 직사각형, 두 번째 직사각형, K번째 직사각형 쭉쭉 더해서 N번째 직사각형이 넓이 합을 일단 먼저 구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수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K번째랑 얘를 일반항 정도로 생각합니다. 별거 아니니까 빠르게 보세요. 요 놈을 내가 표기할 때 X0라고 해. 얘를 X1이라고 합니다. 얘를 X2라고 할게. 쭉 갑니다. 얘를 XN이라고 하고 요 밑에 있는 새끼를 XK라고 잡아줘요. 자, 그러면 K번째 직사각형 넓이를 SK라고 한다 생각하자 말이야. 그럼 이 SK라는 새끼는 요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니겠어요?
그럼 이 밑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델타 x가 됩니다. 높이는 요 xk라는 x를 대입한 이 함수값 이게 높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곱하기 fxk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치 뭐야? 일반항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시그마 k콜 1항부터 n항까지 이 n개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을 표기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요 빨간색 튀어나온 부분이 3개 있잖아. 얘가 없어져야 완벽한 넓이로 근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n등분 했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인마 요 간격이 어떻게 돼? 델타 x가 이 n이 무한대로 가면 델타 x는 어떻게 됐어요?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원래는 직사각형인데 이 밑변이 졸라 작아지는 거야. 이게 인마를 다다다다다다다 쪼갰다는 얘기지. 옛날에 플라나리아 얘기해줬잖아. 내가 어릴 때 다졌다고 이걸 플라나리아를 한 번 쪼개면 2등분 되고 다음은 2개 살아있는데 내가 이제 어린 마음에 그걸 못 참고 너무 잘게 쪼갰는데 다음날 없어졌어. 다 죽었어요. 그 다라라라 여기 그러면 요 오차들 있잖아. 탱민 요 새끼들이 거기 없어지지 않겠어. 그래서 요 앞에 뭐 리미트를 붙이는 거야. 뭐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럼 이게 선생님 뭔데요? 이게 무한급수 아닙니까? 이 무한급수를 뭐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방법까지만 잠깐 얘기하고 바로 갈게요. 봐. 요 말을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 F에 이 XK는 요놈의 X 좌표 맞지? 그러면 그것은 델타 X가 몇 개 있냐면 K개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처음 출발할 때 원점 여기 있는 장면 아니야. 그러면 요소 무조건 길이 A를 더하고 델타 X가 K개 있다라는 새끼가 XK의 좌표 아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라고 표기하면 요게 XK의 좌표가 된다라는 얘기야. 요것을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입니다. 요게 뭐라고? 델타 X인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시그마 K고 1항부터 n항까지 요 새끼가 일반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얘를 정적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요거는 이제 끝나고 나면 나중에 저 기말고사 때문에 다시 내가 설명할 거야. 내신에 한 개 무조건 나와. 무조건. 이 수능에도 나올 수 있어 원래. 자, 급수라는 것은 요 세 가지가 전부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급수에서 급수 문제들을 전개해 나갈 때 시험에 한 개 무조건 또 나와야 되는 얘기가 있거든요. 수능에도 나올 수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 잠깐 소개했어요. 자, 칠판만 보시면 됩니다. 시그마 n 이퀄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입니다. AN이에요. 급수 맞지? 이 급수가 뭐 할 때? 오, 좋습니다. 수렴할 때.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좋습니다. 급수가 수렴할 때. 이 급수가 수렴하게끔 하는 일반항 AN 있잖아. AN의 극한값은 무조건 뭐라고? 0이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이거 무조건식이 나와야 돼. 다시 급수가 수렴할 때 급수가 수렴하게끔 하는 일반항 AN의 극한 자체가 무조건 0이다. 이거 이용하는 문제는 나와야 된다. 근데 이게 참인 명제제야. 이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에 모두 참이에요. 좋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 명제의 대우를 가만히 살펴보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의 극한이 0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시그마 n 이퀄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이게 무한급수는 뭐 한다? 발산한다. 자, 이게 선생님 왜 중요한데요? 자, 인마의 중요도를 내가 얘기해 줄게. 잘 들어봐. 어떤 무한급수를 내가 본 거야. 요래 생긴 걸 이제 문제에서 본 거지. 봤는데 이 무한급수를 풀어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질문이 수렴하냐 발산하냐 이것만 물어본 거지. 그걸 빨리 판단을 어떻게 하냐? 무한급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 어떻게 판단하냐? 이 일반항 극한을 먼저 확인해. 일반항 극한이 0이 아니냐 0이냐 이걸 빨리 볼 수 있거든. 0이 아니었어. 그러면 저 급수를 계산하면 막대가리가 된다고. 급수는 무조건 뭐야? 무조건 발산인 거야. 이해했잖아? 급수를 보고 일반항 극한이 0이 아닌 걸 확인했다고. 그럼 풀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발산이니까.
괜찮습니까?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있다.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이 명제의 뭐? 역은 반드시 참인 건 아니야.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 얘기를 잠깐 할게. 여러분 이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이 명제의 역은 일반항의 극한이 0이었어. 그러면 이 급수는 수렴한다. 큰 착각입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죠. 자, 출제 확률은 100%. 급수 당할 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 잠깐 보고 나머지 부분 정리하고 문제 2개 풀고 한번 긋겠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40페이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42페이지 봅니다.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대 방금 내가 설명한 겁니다. 별표 4개입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와야 된다. 확실하게 꼼꼼하게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세요. 43페이지가 그냥 읽어봅니다. 다음 편 넘깁니다. 44페이지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재료하고 세안은 이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 걸음도 그 옆에 적어라. 적어놓은 거야. 한 걸음도 옆에 갈 거야. 세안도 적어라. 한 걸음도 갈 거야. 자, 우리 나머지 학교는 안 갈 건데요. 이렇게 적어서 자, 내가 이게 구분해줬대. 지금 이 한 걸음도 여기에는 여러분 오일러 시리즈도 나와 있고 그 오일러 급수가 지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학교에 수업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서 일단 말로 한번 해볼게. 잘 따라와봐. 그냥 봐. 혹시 학교에서 했으면 얘기해주세요. 내가 정식 직면을 가르쳐줄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고등교육과정 수준 넘어가거든. 그냥 보면 됩니다. 44페이지 급수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급수 봅니다. 선생님 잘 들으세요. 집중해서 봅니다. 시그마 N이고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n분의 1이야. 자, 뭐를 집중해야 되겠어? 일반항 n분의 1을 집중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n분의 1이 극한이 얼마야? 0이죠? 자, 2번 봐봐. 2번 일반항이 뭐예요? n제곱분의 1입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일반항의 극값이 뭐예요? 0입니다. 자, 오른쪽 가봐. 오른쪽 거기 보면 f dl이 뭐지? 앞에는 뭐지? 오른쪽, 바로 오른쪽. 일반항이 루트 n분의 1이죠?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일반항 극한은 뭐예요? 0입니다. 자, 다시 10번 보세요. 이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의 역을 생각해봐. 일반항의 극한이 0인 장면 3개를 우리가 지금 확인했어. 그렇다고 해서 이 급수가 수렴하냐? 그걸 모른다는 얘기에 발레를 3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 이거 됐지? 자, 책 봐봐. 그럼 증명 나와 있지? 이거 사실 이건 완벽한 증명 아닙니다. 약식 증명이에요. 자, 보세요. 급수 잘 봅니다. n분의 1이네? 그만 쭉 나열해봐.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쭉쭉 가는 거 맞죠? 근데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 밑에 줄에 한번 봐봐. 바로 밑에 줄에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로 바꿔놨죠.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보다 어때? 크지? 지금처럼 부등호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 괄호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뭐야? 합을 2분의 1로 잡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들을 다 더해봐. 다 더하면 이 무한대로 어디가 뭐 하겠어? 발산하는 거야. 다시 칠판 봐봐. 얘가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수렴했는데 이 급수가 뭐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어? 발산하는 경우를 보고 있다고. 그런데 아주 재밌게도 그 밑에 있는 걸 한다. n제곱분의 1의 일반항입니다. 얘를 쭉 나열하면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4의 제곱분의 1 쭉쭉 대나가는 거 맞죠? 그 바로 밑에 부등호 한번 봐봐. 2의 제곱분의 1하고 뭐를 비교해놨어? 1 곱하기 2분의 1을 비교해놨지. 3의 제곱분의 1하고 2 곱하기 3분의 1을 비교해 둔 거야. 이해가지? 그럼 네가 한번 생각해봐.
3의 제곱분의 1이 커. 2 곱하기 3분의 1이 커. 그렇지. 그래 대소이면 이해 가자. 더 크다고 해놓은 게. 그런데 그 새끼를 무한급수로 풀어봐. 풀면은 1 더하기 시그마 n 있고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n 플러스 1분의 1 쓸 수 있잖아. 근데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이거 봐봐 이거. 지금 요거 아니야. n은 무한대로 보면 극한값 얼마야 이거? 1이라고.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미 1 더하기 1 해서 2지. 2보다 어떤 값이야? 작은 값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는 급수가 뭐하고 있어? 수렴한다는 거야. 재밌지 않습니까? n분의 1의 일반항을 가지는 새끼는 83인데 n 제곱분의 1의 일반항을 가지는 새끼 급수는 수렴하더라. 어떤 값인데? 그걸 모른다니까. 고등교육까지 못 구해. 그냥 우리는 뭐 2보다 작은 값으로 수렴할 것이다. 이 정도로 보는 거야. 그걸 계산하는 게 뭐라고? 대학과정이라는 거. 그거 잠깐 어느 쪽 봐봐. 오일러 급수라는 게 있다고. 6분의 파이 제곱으로 수렴한다. 지랄 때는요. 오일러 급수라는 게 있다고. 얘도 봐. 그 이상은 접근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처음 보는 급수가 있단 말이야. 그건 대학과정이란 말이야. 혹시 저희랑 학교에서 하면 얘기해줘. 제가 알겠지? 오일러 급수 미친 제하고 옛날에 테일러 급수, 푸리의 급수도 하는 학교도 미친 학교.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봐봐. 미친 학교들, 그런 학교. 테일러 급수, 푸리의 급수는 완전 대학과정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미친 학교. 혹시 학교에서 미친 척하고 하면 얘기해줘. 자, 한 개 더. 오른쪽 가봐. 일반항이 루트 n분의 1입니다. 얘도 전개한 과정 안 봐.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3분의 1 쭉쭉 가서 루트 n분의 1이 돼. 그 새끼를 비교해 놓은 거 뭐라고? 전부 루트 n분의 1로 다 바꿔놨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해가 대소관계 이해가지? 당연하잖아 이게. 그럼 루트 n분의 1이 몇 개 있어요? n개 있습니다. 그럼 곱하기 n을 하는 겁니다. 그럼 루트 n보다 뭐가 돼 이게? 이상이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야. 이 급수가 이미 루트 n이란 말이야. 루트 n보다 이상이니까 일단 이미 루트 n만 잡아 나가는 거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극한값 뭐예요? 무한대로 어떻게 발산하는 거야. 이 변화를 너희가 느껴야 된다고. 다시 시방 보세요. 이거는 너희한테 증명하라는 말은 나오면 안 된다. 안 된다. 너 혹시나 학교에서 한다? 혹시 나온다. 증명은 이렇게 증명해야 된다. 그럼 진짜 시험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시험에 나올 때는 이걸 질문할 수 있다. 일반항이니까 0으로 수렴했다.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반례로 지금 요 세 가지 중에 한 개 나온다. 이해했어요? 보기 기니 뒤에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잠깐 내가 이 시간을 좀 아끼려고 읽었는데 어떻게 이해 좀 가릴까? 그래, 좋아, 고맙다. 4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수열의 극한의 성질처럼 급수도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얘기할 때 판사 좀 해볼게. 잘 들어봐. 자, 이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급수의 성질, 수열의 극한의 성질은 수렴하는 수열 AN, BN이 있다고 하면 그 새끼 두 마리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실수배하면 전부 수렴이라는 말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단 나눗셈 할 때는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된다고. 그렇지. 그 빠지면 큰일 납니다. 자, 그거 말고 선생님이 성질 두 가지를 더 얘기했어요. 샌드위치 공식. 기억나죠? 샌드위치 공식에서 왜 부등호가 한 개밖에 없는 경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한 개 더. 왜 문제 보면서 오늘 질문 안 하더라고. 왜 별표 5개짜리 성질을 하나 적어줬습니다. 기억나? AN이 무한대로 가고 AN 곱하기 BN이 다른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한다면 BN이 칸이 뭐다? 0이다. 출제 확률 100%라고 했어요. 기억나지? 그럼 급수의 성질로 넘어가 볼게. 급수의 성질은 그냥 봐. 그냥 보면 돼. AN입니다. 요게 알파로 수렴하고 시그마 n 이퀄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BN입니다. 요게 베타로 수렴한다면 얘들 두 개를 더하고 빼고 실수 뭐 K를 곱했단 말이야. 그까지만 수렴한다. 얘도 두 개를 곱하거나 나눈 것은 수렴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유는요.
당연한 거다. 근데 왜요? 그때 이런 게 필요하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시그마 k 이퀄 1항부터 n항까지 ak 대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모습을 한번 잘 봐봐봐. 일단 수열을 뭐 해줘야 돼? 합해줘야 돼. 그 무슨 얘기냐면 그게 수렴한다고 생각하는 미친 게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미친 게인 거야. 이거 두 개가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미친 게인 거지. 여기다 리미트를 취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말이 돼? 안 된단 말이야. 이거 아닌 거야. 이해가잖아. 곱하기 나누기는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내가 얘기합니다. 지우고 가도 되겠지? 좋습니다. 그 다음 편을 보세요. 자, 조금만 더 집중해 봅니다. 한번 끊을 테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이 46번 안 다룰 수가 없네. 자, 여러분, 칠판 보세요. 46페이지입니다. 이 46페이지 요 얘기는 내신에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연아 뇌 상태 괜찮다? 응. 지금 안 괜찮으면 안 된다 해야 됩니다. 칠판 보세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점점점. 여러분 급수가 오늘 내가 뭐라 그랬어요? 부분합의 극한값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뺄셈의 셈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1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합이라니까.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의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왜? 급수는 합이라니까. 다 더했다는 얘기야.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쓰는 미친 얘기도 있어. 일단 요거 접수하고. 자, 인마가 지금 부호가 교대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지. 부호가 교대로 반복되는 급수를 교대급수라고 합니다. 교대급수는 풀이 방법을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부호가 교대로 반복되는 교대급수는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얘가 수렴하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n 얘가 참인지를 수렴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눈으로 보다시피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마지막 끝항이 홀수항인지 마지막 끝항이 짝수항인지 우리는 현재 모릅니다. 그럼 이 교대급수가 참이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이걸 확인해야 된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요거 이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게 두 개가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뇌 상태 괜찮나 저기가 여기서 좀 안 괜찮으면 돼. 요거만 하고 일단 한번 끊고 여기서 또 틀릴만한 게 있거든. 자, 봐라. 그러면 일반항을 찾아나가. 부분항을 찾아나가는 거야. 자, S 2n-1을 관찰해보자. 1을 대입하면 S1, S3, S5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럼 이거는 뭐냐? 이 값이 얼마고 얘기해봐. 1. 이 값이 얼마고? S3. 얘도 1. 보여나? 1항부터 3항까지 합, 1항부터 5항까지 합이니까 다 날아가는 게 보이잖아. 따라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2n-1이 극한은 얼마나? 1이다 쓰면 돼. 두 번째 S2n입니다. 얘 봐야 됩니다. 1을 대입하면 S2, S4, S6입니다. 제가 S2는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줘 저희가.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모양을 보는 거니까 저희가. 모양을 보는 거니까. 자, S4는 그러면 이제 저를 얘기해봐. 1 마이너스 5 그렇지. 뭐 한 개만 가르쳐주면 우리 한 개도 안 해. 제대로 된 학생이야.
그럼 1 마이너스 얼마? 요 얘기거든 지금 맞지? 여기서 S2N을 우리가 지금 관찰해 볼 텐데 1 마이너스 자 봐봐 이거 뒤에 분모가 3, 5, 7로 가니까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야 1을 대입한 게 3인 거야 여기 2를 대입한 게 5인 거야 그러면 얘는 분자는 1이고 분모 얼마겠어요? 2n 플러스 2 그렇지 이래 생겼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거 카드 얼마 이거 0이자 따라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2n 이 카드 얼마? 1이다 두 개 같아 달라 같지 그래서 이마 수렴하는 거야 이 무조건 수렴하는 거 아니래 발산하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확인해야 돼 내가 지금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준 거야 자 한 개 더 한 개 더 이거 봐봐 가는 괜찮지? 좋아 이거 봐라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가 똑같은 건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괄호가 칠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 괄호가 없는 경우하고 칠해진 경우 차이가 있다 괄호가 칠해져 있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항의 개수가 없고 짝수예요 이 신호를 확인해야 돼 이해가자 그냥 있으면 짝수인지 오류인지 몰라 그런데 괄호가 이렇게 묶여져 있지 그러면 얘는 항의 개수 짝수인 거야 그때는 뭐만 구하면 돼? 얘만 구하면 돼 이해했나? 네 고맙습니다 자 요거 하나 적고 쉬겠습니다 아까부터 했잖아요 했지 요거 마지막 제 경동이 애를 무한대로 보낼 때 제 경동이 대답해야지 제 경동이 고맙다 제 경동이 살고는 싶 공부하는구나 요거 잠깐 고민해봐 자 몇 분 보고 가겠습니다